연금에 관한 5가지 주요 뉴스입니다.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러면 연금에 관한 최신 뉴스를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5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입차 덜컥 샀다가 후회? 4천만 원 이상차 보유 어르신 기초연금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으로 결정했다. 소득 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노인 기초연금은 가구별 월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선정 기준액은 전년 대비 11만 원, 단독가구 기준 늘었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점 오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 기준 가운데 배기량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올해로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일례로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0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 9천억 원에서 24조 4천억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급 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동안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세종 청년 인구 31.5%, 동지역 35라 39세 최다. 2023년 청년 통계 작성 결과 지역 내 청년 인구는 12만 901명으로 전체 인구의 31.5%를 차지했고 거주지 및 연령대별로는 동지역의 35라 39세가 가장 많았다. 세종특별자치시 최민우는 지역 청년의 사회경제적 삶의 수준 등 현황을 파악해 통계 기반의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2023 청년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통계는 통계 작성 기관의 행정자료와 세종시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통계로 지난 2017년 처음 개발해 올해 7번째로 작성됐다. 이번 청년 통계는 2022년 말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된 만 15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 가구, 주택 토지, 복지, 고용소득, 건강 등을 조사해 작성됐다. 지역 청년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300만 400만 원 미만이 22.3%로 가장 높았다. 초혼 연령은 남녀 모두 34세가 가장 많았다. 지역 청년의 주택 소유자는 총 24,181명이었고 주택 유형별 소유 현황으로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지역 청년 가운데 건축물 소유자 수는 1,897명, 토지 소유자 수는 9,190여명이었다. 지역 청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015명, 장애인 등록 인구는 1,509명 풀이었다. 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5만 62명, 공무원연금 13,504명, 사학연금 1,001명 순이었다. 청년 구직 신청자는 12,270명이었고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은 200만 25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지역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300만 400만원 미만이 21.3%로 가장 높았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32,850여 명이었고 실업급여 지급자는 3,430명이었다. 지역 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12만 556명이고 직장 가입자 7만 4,533명, 공무원 교직원 가입자 2만 8,604명, 지역 가입자 2만 7,409명 순이었다. 만성질환 진료 인원은 치주질환, 전염병, 정신질환, 관절염, 간질환 순, 암 진료 인원은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위암 순이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작성된 청년 통계는 청년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지표를 보완해 매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김태현 포스코 발언 비판, 국민연금 이사장 기금 운용 개입은 위법. 시민단체들이 공개적으로 포스코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발언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판했다. 공정연금 강화 국민행동은 2일 논평을 통해 올바른 내용의 주주권 행사라도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공식적 방법이 아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발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 운용에 개입을 하거나 개별 기업의 의결권 행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안해 기존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을 확대 재편한 상설연대 조직이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0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인 국민의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2023년 국민연금이 보여준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수탁자 책임 활동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기금 상근 전문위원회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기도 했고 KT 회장 선임과 관련해 수탁자 책임 활동이라기보다는 관치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가입자 단체의 감시와 통제 역할이 약화한 대신 자본과 금융계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약됐다며 수탁자 책임 활동은 미비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해소를 위한 손배소, 대표 소송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을 향해 주주이익이라는 명목 아래 정권 이익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시중에 많은 오해와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관련한 오해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에 입각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2023년 12월 28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소유분산 기업인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KT 사례 때 밝힌 바와 같이 주주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며 인선 단계부터 후보 추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 및 업계에선 국민연금이 사실상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일었다. 월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여성 3.9%에 불과. 국민연금의 일자리의 양극화 구조,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 노령연금 월 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인 전체 수급자 가운데 여성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액 규모가 차이나는 이유는 60세 이상 여성 노인의 경우 경력 단절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납입금 액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9월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 기준에 따라 월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는 67만 3,196명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60세 이상, 조기 수령 연령은 55세, 노인이 받는 가장 흔한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 금액이 월 100만원 이상인 수급자 중 남성 수급자 수는 64만 6,840명, 96.1%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여성 수급자 수는 2만 6,340명으로 3.9%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성별에 따라 연금 수급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노령연금 수급 대상인 60살 이상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납입 금액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수급자 성비는 연금 수급액이 커질수록 증가했다. 여성 수급자 100명당 남성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성비는 월 수급 금액 10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구간에서 1799.9명, 130만C 160만원에서 3339.8명, 160만C 200만원에서 4.447.7명, 200만원 이상에선 6,689.7명이었다. 구체적인 연금액 구간별 수급자 수의 경우 10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구간에서 남성 수급자 수는 30만 970명, 여성은 17,200명이었다. 130만 160만원 구간의 수급자 수는 남성 18만 7,290명, 여성은 5,610명이었고 160만 200만원 구간에서 남성 13만 349명, 여성 3,281명이었다. 국민연금을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 수는 남성 16,925명, 여성 203명이었다. 이처럼 연금 수급액이 높을수록 여성 수급자 수는 줄어드는 배경에 대해 정세윤 충남대 교수는 국민연금은 일자리의 양극화 구조,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등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라면서 여성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많은데 비정규직일수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임금 수준도 낮은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노령연금 수급액이 낮은 이유에는 납부보험료 수준이 낮은 원인도 있기에 보험료를 올리되 저소득층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 1위 노인 빈곤율 통계의 함정, 강진규 경제부 기자. 매달 연금을 포함해 약 80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70대 A씨는 통계 분류상 빈곤층이다. 중위소득 소득의 50%, 약 144만원 이하를 벌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달 생계를 꾸리기에 80만원은 많지 않은 금액이다. 식비와 주거비 등을 감당하기 빠듯해 보인다. 하지만 A씨의 거주지를 보면 그가 과연 빈곤층인지 의문이 생긴다. 그는 서울에 집이 있다.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10억 원을 넘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최근 공개한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2%의 3배 수준이다. 빈곤율이 한국 다음으로 높은 곳은 에스토니아 34.6%였고 라트비아 3.2%가 뒤를 이었다. 일본 20.2%, 미국 22.8%는 한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매일 2배인 한 노인 빈곤율.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율은 더 높아졌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대 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2.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나타났다. 76세 이상 2명 중 1명꼴로 빈곤층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영향이다. 현재의 고령층은 국민연금을 들지 않았거나 가입했어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OECD는 한국의 연금제도는 아직 미성숙하며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노인 빈곤율 뒤에는 한국식 생애소득 사용 패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에선 대부분 사람이 젊었을 때 벌어들인 소득으로 부동산을 매수한다. 소득을 미래 연금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집과 땅으로 축적한다. 당장 소득은 적더라도 수십억대 자산을 보유한 노인이 많다는 것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소득은 연 3,749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60% 수준이지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 5,364만 원으로 40대 6,913만 원과 비슷하다. 이 때문에 소득만으로 평가한 빈곤율 대신 자산까지 감안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연금화하면 10% P. 통계개발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최근 이 같은 점을 고려한 새로운 노인 빈곤율 추정치를 연이어 제시했다. 보유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실제 빈곤율을 파악해 본 것이다. 통계개발원은 주택농지연금이 노인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보유주택을 연금화하는 방식의 소득 효과를 분석했다. 통계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주택 보유 고령층이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노인 빈곤율이 2021년 기준 37.7%, 65세 이준에서 27%로 10%포인트 넘게 떨어진다. 기준이 달라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보다 빈곤율이 낮아진다. KDI는 자산을 가상소득으로 환산하는 포괄소득화 방식과 보유한 모든 자산을 연금화하는 순자산 연금화 방식으로 계산했다. 보유 자산을 포괄소득으로 보면 빈곤율은 30.6%, 모든 자산을 연금화하면 23.5%로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산을 감안했을 때 빈곤율이 상당히 낮아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노인 빈곤율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고령화로 노인 정책이 확대되는 한국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노인 빈곤율이 절반에 가까운 최악의 빈곤 국가라면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라도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노인이 아니라 일부 계층만 빈곤한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보편적으로 나눠줄 금액을 진짜 빈곤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